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도의 수월봉이란 곳에 와 계십니다. 보시는 이 절벽이 수월봉의 화산재 지층입니다. 뭐 경관적으로도 뭐 책장을 쌓아 놓은 것처럼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네, 이런 지층들은 화산재가 한 겹씩 쌓았던 그런 지층입니다. 퇴적층이 한 겹씩 쌓이는 것과 다르게 화산재가 날려오면서 순식간에 쌓아놓은 지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화산 쇠설층이라고 부르고요. 제주도 수월봉에서는 이 단면을 정말 멋있게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걸어가면서 이 화산재와 그리고 용암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을 잠깐 보시면요, 저기 화산재층 사이에 큰 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박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얼굴보다 큰 것들, 수박만한 것들부터 뭐 주먹만한 것들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화산이 분출할 때 날려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층이 휘어져 있죠. 이런 층들은 화산이 날아올 때 굳어지지 않은 층 사이로 이 큰 암석들이 떨어지면서 지층이 휘어진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산이 얼마나 격렬하게 활발하게 분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학습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성 당시의 환경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조금 특별한 걸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가까이 오시면요. 저기 이제 얼굴만큼 큰 돌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지층이 특이하게도 그 지층 아래에 있는 이제 화산재층을 보시면 수평으로 쭉 이어져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화산탄이 저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층이 이렇게 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이 지층만 가지고도 화산이 원래 분화구는 저 바다 쪽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봉은 분화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닷속 근처에 존재했던 분화구가 파도가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고 파도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분화구의 일부만 남겨진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요, 또 검은색을 띠는 암석들은 대부분 다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지하에 있던 것들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지층을 이제 부수면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고요. 그 위에 보면 갈색을 띠는 큰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저런 것들은 지하에 현무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런 진흙으로 된 지층들도 여러 겹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부술 때 같이 부서져서 뿜어져 나오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암석들의 종류만 가지고도 이 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암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지층들, 제 뒤에 지층들이 수평으로 있기도 하고 물결처럼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화산재가 이렇게 폭풍처럼 막 흘러와요. 흘러올 때 빠른 속도로 흘러왔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흘러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층은 수평으로 쌓이기도 하고요, 어떤 층은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물결처럼 쌓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갯벌에 가서
갯벌의 그 지층에 보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물결 자국이 많이 남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화산재도 마찬가지로 화산재가 흘러오면서 빠른 속도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떨어질 때 마치 물결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월봉은 화산재가 얼마나 빨리 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층별로 그런 것들도 구분이 가능해요. 보시면 수평한 층, 약간 기울어 파도처럼 물결 치는 층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죠. 여기는 이제 풀이 많이 덮여 있고요. 여기는 풀이 이제 없는 구간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수월봉은 화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서 지질학적 가치가 중요한 곳에서는 식물이 너무 많이 자랄 경우에는 지층이 이제 붕괴되거나 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식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드러난 화산재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시면 저쪽에서 얘기할게요. 자, 이쪽 제 뒤쪽에 보시면 예. 자, 이제 제 뒤쪽에 보시면 검은색의 이제 용암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산재층은 층층이 쌓인 거지만 여기 검은색의 현무암은 용암이라고 해서 뜨거운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흘러간 것들입니다. 지금은 해수면이 많이 높아져서 용암들이 많이 물에 잠겼어요. 근데 해수면이 낮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용암들이 바다 쪽으로 흘러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봉은 용암이 먼저 흐르고 그 위에 화산재가 쌓였다고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독특한 걸 볼 수 있어요. 제 이쪽을 보시면 저기에 뭔가 특별한 구조물이 두 개가 보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구멍이 창이 있고 문도 있어요. 자, 왜 이런 지층 속에 지층을 뚫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면요. 이런 지층들은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들이 파놓은 갱도입니다. 갱도. 여기에는 탄약 뭐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또 다른 갱도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갱도들은 이제 미군 군함이 이제 제주도로 접근하면 배가 그 해안가에 있던 배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배가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그 배를 자살 폭격을 하는 그런 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들에게 실을 탄약들을 여기에 보관했던 갱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만들어진 갱도죠. 그래도 아직까지 구조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갱도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표면에 이제 옆에 측면에 약간 풍화가 일어났지만 70년 동안 상당히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환기구도 남아 있고요. 안에 보시면 저기에 이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70년 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이 돼서 이런 이제 갱도를 만들었고, 제주도에는 이런 군사시설이 한 17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월봉 해안의 특징입니다. 옆에도 똑같은 형태로 지층이 하나 더 있죠. 아름다운 화산재 지층과 같이.
저기 제 뒤쪽에 보시면 저 동그란 구조물이 하나 보입니다. 저 수월봉 정상에 보시면 저 구조물은 기상 측정 장비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월봉은 제주도에서 가장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든가 태풍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채기 위해서 저기에 기상대를 설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부는 곳이라서 이 수월봉 일대를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가볼까요? 저기 말똥개가 같이 크게 저기 걸어 다니죠. 이 길은 거의 원형 시멘트 포장만 돼 있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기 이제 용천수가 흘러나오고 저런 이제 개들이 틈 사이에 많이 살아요. 제법 큰 것들이. 여기는 이제 용암이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쪼개져 있습니다. 용암이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굳어지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소보루 빵처럼 살짝 벌어진 그런 전형적인 용암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 해안에 보시면 또 용암의 또 새로운 구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용암이 흘러가고 나서 수직의 이제 구조들이 보이죠. 그리고 저쪽에도 보시면 용암의 수직의 구조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제주도에는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발달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상절리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제 남쪽에 많이 발달하지만 수월봉 해안에서도 이런 절리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다를 보시면요. 예, 현무암이 용암이 독특하게 육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치 거북이 등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거북 등 절리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제 거북이 모양처럼 닮았다고 해서 이제 그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이런 구조를 옆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직의 어떤 절리가 계속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주상절리, 위에서 보면 거북 등절리라고 부르고 현무암질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식으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월봉 이 코스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멀리 보이는 무인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섬이 하나 보이죠? 저기는 이제 차기도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탐방객길 저기 가는 이제 배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가고 싶은 분은 뭐 예약을 하셔서 보트를 타고 가시면 저희 무인도의 또 다른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수월봉은 이 지질공원 코스는 수월봉을 걷는 코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코스가 있고 차기도를 가서 탐방하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당산봉이라는 봉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걷는 코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코스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길이 되게 평탄해요. 그리고 경관도 되게 좋고, 그래서 아이들과 걷기도 좋고요. 심지어는 뭐 자전거로 오기도 좋고요. 휠체어가 여기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만 계시면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변에 차를 주차하시고 이 길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용암도 보고 바다도 보고 화산재도 보고 그런 뭐 다양한 그런 학습 경관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검은색 현무암은 나이가 한 20만 년쯤 돼요. 상당히 젊은 이제 용암이고요. 근데 이 용암보다 훨씬 더 젊은 층이 바로 이제 화산재 층이거든요. 아까 지금 계속 우리 옆에 지금 절벽에 있는 용암은 이 화산재는 18,000살입니다. 이 친구는 20만 살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 용암이 이 바닷가 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서야 18,000년 전에서야 이 화산재가 터져서 이 지역을 다 덮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보다 특별한 층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용암이 이제 밑에 분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화산재가 있는 층입니다. 그런데 그 두 층 사이에 노란색의 진흙층이 끼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노란 진흙층. 이 층이 용암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한동안 얕은 습지나 뭐 호수 그런 환경일 때 만들어진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산재가 터진 건데요. 이 용암과 화산재 사이에 샌드위치의 잼처럼 끼어 있는 이 층은 물을 잘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 진흙을 통과하지 못하고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뿜어져 나오는 곳들이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이제 막 물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물들이 이제 막 흘러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노란색의 화산재와 용암 사이에 노랗게 끼어 있는 이 진흙, 이 층이 바로 물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죠. 왜냐하면 물로 포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 위에서 곧바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옛날 이 고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마실 물을 여기서 길어다가 쓰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이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한 또 슬픈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절벽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이제 봉우리가 수월봉이라는 봉입니다. 수월봉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왜 사람 이름이 붙었냐면 옛날에 여기에 수월이와 녹고라는 남매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수월이가 약초를 캐려고 절벽에 올라가다가
수월이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 노꼬가 그 수월이 누나가 죽은 걸 너무 슬퍼하면서 지금도 계속 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뿜어져 나오는 이 용천수를 사람들은 노꼬가 죽은 누이를 수월이 누나를 슬퍼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이라고 해서 이 봉우리의 이름을 수월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수월이를 추모하는 그런 언덕이란 뜻이고요. 지금도 이제 울고 있는 그 수월이의 눈물이 여기서 뿜어져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단오날 또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날, 당시 제주도는 물이 많지 않았어요. 왜? 지표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먹기도 하고. 이런 물에 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물은 나쁜 병도 없애주고 또 몸을 정갈이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도 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마을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몸을 씻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구조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수월봉은 화산재로 되어 있고 뭐 절벽과 바다 경관이 되게 멋진 곳이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화산재 지층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화산재 층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시면 자, 이런 지층들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층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이렇게 지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판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낙석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 일대를 이렇게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펜스나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낙석에 떨어질 우려를 조금 이제 막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큰 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 큰 넓은 한 2m 되는 넓은 폭을 가진 지층의 이게 단면이 보입니다.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물에 젖지 않은 부분 있죠. 저 부분이 바로 2015년에 떨어져 내린 낙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월봉에 오시게 되면 항상 이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낙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펜스에서 떨어져서 이 경관을 보면서 걷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특히나 비가 올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올레길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죠. 이게 올레길 마크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둘레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러 개의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올레길 중에 12코스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혹시나 수월봉 트레일 코스나 이 걷는 길을 잘 못 찾으시면 올레길 12코스를 따라오셔도 이 아름다운 길을 같이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오시는 길에 이런 이제 가로등이 있죠. 이 가로등은요, 목적이 좀 특수해요.
이 가로등은 밤에 이렇게 켜지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을 누가 밤에 다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다니냐면 여기는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주도의 서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서쪽 끝에 저 차기도를 배경으로 해가 넘어가는 장면, 이제 넘어가는 해가 지는 장면이 너무나 경관이 뛰어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유명한 해지는 장면을 찍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켜집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위험 없이 이 불빛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또 다른 경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 가로등 불빛과 함께 이 가로등에서 저쪽으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의 지층들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꼭 어두워지면 경관을 못 보겠지라고 걱정하시겠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해가 져도 또 다른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떨어져 있는 지층인데요.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 아직 굳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이제 밀가루 크기, 뭐 설탕 크기의 입자들이 이제 층층이 반복이 되어 있죠. 그 수월봉은 이렇게 굳어지지 않은 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산재가. 왜냐하면 18,00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젊기 때문에 아직 굳어지지 못한 그런 특징이 있죠. 보시면 손으로 해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갱이들이 이렇게 박혀 있죠. 이것들은 마그마가 올라올 때 지층을 뚫고 나오면서 같이 뿜어져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진흙이 우세한 구간, 모래가 우세한 구간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것들은 화산재들이 폭풍처럼 막 흘러오면서 화산재 구름 안에 있던 층들이 한 겹씩 연속적으로 쭉 쌓인 겁니다. 이런 지층을 이렇게 두꺼운 지층을 보시면 층층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걸쳐서 쌓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층들은 보통 2, 3일 내에 다 쌓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잠깐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하얀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하얀색 알갱이. 여기 보이세요? 이 알갱이들.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개입니다. 조개. 왜 조개 껍질이 화산재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주도의 지하에는 화산재와 조개들이 쌓여있는 그런 퇴적층이 존재합니다. 그런 층을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그 조개층에 조개 화석들이 다시 조각이 나서 터지면서 조각이 나서 화산재와 함께 쌓인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수월봉의 지하에는 이 조개 화석에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좋은 지층이에요. 저기 보시면 이제 말똥개 큰 게 살고 있죠. 저기 두 마리가. 예, 여기가 말똥개라고 하는 개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왜 말똥개냐면요. 이걸 사람들이 예전에 먹으려고 삶아서 보니까 말똥 냄새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똥개가 됐어요. 이 진흙층이 바로 이 말똥개의 서식지입니다. 예, 붉은색을 띠기도 하죠. 예, 저기 붉은색을 띠고 꽤 큽니다. 저 개가. 우리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손톱만한 그런 개가 아니고요. 큰 것들은 뭐 탁구공만큼 개가 커요. 사이즈 크기가. 예.
자, 저희 쪽 절벽에 보시면요. 이제 화산재가 차곡차곡 이제 쌓여 있는 층, 그 위에는 이제 큰 덩어리들이 많이 박혀 있죠. 이런 화산탄 또는 이제 화산에서 부서진 조각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성화산이라고 부르는 화산체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용암이 이제 땅 속에서 마그마는 이제 사이다하고 비슷합니다. 콜라나 사이다처럼 땅 속에 이제 높은 압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화산이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뭐 지각이 갈라지거나 이제 분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오면 보통 사이다나 콜라처럼 거품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수월봉은 특이하게도 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서 폭발적으로 터져서 이 가루들이 쌓인 지층입니다. 그래서 수월봉과 같이 이런 화산재로 쌓인 지층들은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일출봉이 있고요. 그리고 송악산, 뭐 용머리, 그런 대표적인 바닷가에 존재하는 이런 화산재 지층들은 대부분 다 수성화산이라고 부르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분석구와는 형성 과정이나 그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특이한 안편이 있어요. 특이한 조각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시면 검은색의 현무암들만 쭉 안에 들어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흰색 덩어리가 하나 보이시죠? 저기 흰색에 또 사람 주먹만한 이제 큰 돌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옆에 양쪽은 다 검은색의 현무암인데 왜 흰색의 돌이 이렇게 들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주도 지하에는 현무암, 용암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는 육지, 우리가 전라도나 경상남도나 동일한 그런 이제 암석들이 있어요. 흰색을 띠는 다른 종류의 화산암이 지하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마그마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지층을 뚫을 때 같이 함께 이제 뿜어져 나온 암석입니다. 저런 것들은 나이로 따지면요, 수월봉의 나이가 18,000년이라고 했고요. 아까 용암의 나이가 20만 년. 쟤들은 나이가요, 한 2억 년, 3억 년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암석들입니다. 제주도도 화산암을 걷어내면 저렇게 다양한 육지와 동일한 암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분출한 화산의 단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간, 그리고 낮은 곳을 따라 흘러간 용암류의 모습을 마치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는 용암과 화산재를 함께 보면서 경관도 즐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바다를 한번 보면요, 수월봉이 자, 이렇게 볼까요? 저기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산학자들은 조사를 통해서 원래 그러면 수월봉은 어디서 화산탄이 날아오고
어디서 분화구가 존재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저 수월봉 앞바다에 보면 조그만 암초가 하나 보입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저 일대가 아마 오목하게 생긴 깔때기 모양의 분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화산체는 이런 모양으로 엄청나게 큰 형태로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월봉은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정말 수월봉 화산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구간의 측면만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월봉의 대부분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자, 수월봉은 18,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 되게 젊은 화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10% 20%밖에 안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굳어지지 않은 화산재층을 쉽게 깎아내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없을 때는 밑둥을 깎아내면 위에가 무너지고 또 깎아내면 무너지고, 그래서 수월봉은 화산이 만든 엄청나게 큰 구조물, 큰 화산체였지만 파도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파도가 그냥 계속 깎아내서 지금 우리는 그 끝자락에만 화산재의 흔적을 읽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과거에 엄청나게 거대했던 화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탐방로를 조금 벗어나서요. 자, 탐방로를 조금 벗어나서 지금 이제 용암 위에 올라왔어요. 용암 위에 올라왔는데, 특이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용암이 깨져 있는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용암이 하나 깨져 있고요. 이건 되게 큰 덩어리로 깨져 있습니다. 곳곳에 보시면 모양이 이제 보세요. 하나, 둘, 셋, 5개나 6개 정도의 모양으로 이제 조각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뭐 누가 자른 것도 아니고요. 용암이 이제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에 저희가 윗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때는 뜨거웠던 용암이 바다가 아니라 그때는 바다가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낮은 곳을 따라서 쭉 흘러가고 부피가 많이 팽창해 부풀어 있어요. 소보루빵처럼 부풀어 있다가 용암이 식으면 이제 고체 암석으로 변하겠죠. 그러면서 소보루빵에 우리 조각이 나는 것처럼 또는 이제 진흙 그 밭논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갈라지는 것처럼 주상절 용암도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육각형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용암이 만든 주상절리의 윗면을 저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암의 윗면이기 때문에 구멍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용암은 잔에 따라 놓은 사이다나 콜라랑 같아요. 잔에 사이다를 저희가 한 잔을 따르면 거품이 어디로 갈까요? 다 위로 모이겠죠. 용암도 용암이 흘러갈 때 가벼운 가스들은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용암의 껍질부는 그 구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암 표면에 이 많은 껍질들은 바로 용암 내부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가서 다 모인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용암류의 표면 특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제 뒤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차기도라고 하는 저 등대가 깜빡이는 차기도라는 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 뒤에 또 다른 섬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섬은 여기서 보면 어떤 모양처럼 생겼습니까? 저기 저 등대 쪽에 있는 부분이 사람의 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누워 있고 배에 손을 얹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생겼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 섬은 누운 섬 또는 와도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물론 이제 화산이 만든 섬이고요. 저 가운데 볼록하게 이제 애기를 몸속에 품고 있는 그런 임산부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저 붉은색을 띠는 코처럼 생긴 부분은 송이라고 하는 스코리아라고 하는 암석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용암이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기도랑 그 다음에 와도누 각각의 화산들이 만든 화산체였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많이 깎여 나가고 그 일부만 지금 남게 된 겁니다. 예, 와도라고 부르는 독특한 섬입니다. 지금 이 서쪽 바다는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상당히 제일 가까운 제주에서 보면 중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를 전파했던 김대건 신부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를 난파가 됩니다. 그 난파한 배가 바로 이 고산 신창이라고 하는 곳 바닷가에 난파를 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표착지라고 하는 곳에 기념관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그 전에 우리나라를 유럽에 처음으로 알린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멜이라고 하는 그 무역선도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해요. 표류를 해서 파도와 해류를 따라서 떠내려오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군인에게 잡혀서 몇 년 동안을 억류를 해요. 억류를 하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탈출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요.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에서 유럽에 가장 먼저 알린 그 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월봉은 위치적으로 제주도가 중국에 가까이 있고 또 중국에서 오는 해류가 이쪽으로 많이 이제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난파한 배들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배가 떠밀려서 오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난파하는 배들의 오는 고향이기도 하고요. 저기 이제 차기도라고 하는 섬에 보시면 가운데 저 여러 개의 바위가 있고요. 저 낙타의 등처럼 생긴 바위 옆에 보면 뾰족하게 솟아있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 촛대처럼 생긴 바위고요. 저 바위가 제주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주도를 만든 신화적인 그 사람이 있어요.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주도를 만든 분인데 그분에게는 500명의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 500명의 자식 중에 500번째 아들이 바로 저 바위가 된 장군바위라고 합니다. 그 500장군의 막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 바위에 남아있다고 해서 장군바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걸어온 코스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트레일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월봉이라고 하는 이제 트레일 코스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이제 수월봉 코스는 이 지금 여기 바닷가 수월봉 정상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코스가 수월봉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차기도 무인도를 답사하는 코스가 있고요. 그쪽에 당산봉을 답사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세 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걸었고요. 소요 시간은 넉넉 잡아 뭐 1시간이면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고요. 근데 저희가 이 코스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제주도에는 13개의 명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월봉이 하나고요. 근데 제주도가 수월봉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관광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길도 만들고 안내판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부터 탐방객이 지금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수월봉을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사했던 제1회 행사입니다. 2011년에 매년 행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했고요. 작년 2019년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수월봉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유명한 그리고 이제 경관적으로 뛰어난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네, 저기 가서 조금만 더 하고 저희가 이 집 답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월봉의 지층을 거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저희가 이제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왔죠. 이 지층을 따라 쭉 이제 해안 절벽을 따라서 수월봉 화산재가 분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산재 지층하고 이 지층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요. 아까는 우리가 절벽에서 커다란 화산탄,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박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전부 다 뭐 대체적으로 다 나왔죠. 근데 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 큰 돌들이 화산탄들이 나타나지 않냐면 화산이 터질 때 분화구에서 가까운 쪽은 당연히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분화구에서 멀어지면 어떨까요? 큰 돌들이 날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분화구에서 멀어질수록 큰 돌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가벼운 화산재만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트레일 코스의 마지막 종점인 여기가 바로 수월봉 화산재의 거리가 수월봉 화산재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 분화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큰 돌들이 더 이상 날아오지 않고 가벼운 화산재만으로 쌓인 지층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월봉을 걸으면서 알 수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화산이 터질 때 분화구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야기가 학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봉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화산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화산이 있지만 그 중에 화산 백과사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월봉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수월봉 트레일 코스를 같이 걸으신 거예요. 더불어서 저 아름다운 바닷가 경관도 즐기면서 답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와도,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하나 봉우리가 하나 보이시죠? 저 뒤쪽에 있는 봉우리는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화산체 중에 나이가 아주 많은 친구예요. 이름은 당산봉이라고 불러요. 당산봉. 왜 당산봉이냐면, 저 안에, 우리 당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신 또는 이제 뭐 동물, 특정한 동물을 제사 지내는 당이 있다고 해서 당산봉이라고 부르는 이제 화산체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제주도로 치면 나이가 한 서너 번째로 많은 그런 오래된 화산체예요. 근데 내부에 분화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저기도 트레일 코스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사람이 누워있는 와도, 와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등대가 있는 차기도. 이걸 묶어서 이제 차기도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별도의 이름은 와도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네다섯 개의 바위들이 큰 섬들이 구성되어 있는 차기도.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저쪽 반대편의 수월봉. 자, 그래서 이 땅은 화산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되게 좁은 면적이에요.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땅입니다. 한때는 제주도에 화산체들이 많이 있지만 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화산체만 해도 당산봉, 와도, 차기도에도 분화구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월봉도 분화구거든요. 그럼 여기는 화산체가 7, 8개가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면적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은 한때 격렬하게 화산이 분출하고 용암이 흘러갔던 뜨거웠던 땅이고, 지금은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뜨거웠던 흔적들을, 모습을 용암과 화산재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서쪽 끝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2010년까지만 해도요, 낚시꾼들에게 유명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쪽 끝이니까 참 고기들이 많이 잡혔대요. 근데 지금은 낚시꾼들보다는 탐방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월봉에 오셔서 유네스코가 왜 이 수월봉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 또 유네스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마을이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걸으면서 느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